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나름 뭐 마이너스로는 안 갔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미국 증시도 약했어가지고 국내장도 약한가 보다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거고요. 오후장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나오면서 빨갛게 끌어올렸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연휴 이후에 빨간불을 보입니다. 네, 뭐 물론 지수는 좀 빨간불로 지켜내는 모습이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확실하게 어제랑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쵸? 예.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또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중소형주 쪽으로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도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전력기기는 굉장히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밸류업이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시즌이 또 실적이니까 실적 시즌. 거기에다가 또 끝나지 않는 AI,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봐야 될 이런 체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마칠 때까지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이 좀 변수로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됩니다. 맞아요. 자, 챙길 거는 잘 챙겨가고 또 피할 거는 피하면서 5월 시장 보내보시죠. 그래야지. 오늘도 남이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출연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그리고 히든카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2시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두 가지고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제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 오늘은 약간은 좀 숨고르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숨고르기 할 때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쵸.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뭐든 깔때기처럼 기승전 반도체 오를 땐 올라서 봐야 되고 또 조정받을 땐 또 내릴 때 반도체 사야 그러니까. 된다.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도체가 또 계속 들쭉날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뭐 오늘 반도체가 아주 나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갔잖아요. 네. 8만 전자 넘어서 10만 전자 갈 거다. 뭐 18만 닉스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또 미국에서 엔비디아 전망에 대한 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또 과대평가되었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국내 반도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김영일 전문가부터 이 반도체 참 재미있게 여기 써주셨는데 냉온탕입니다. 정말 냉온탕이에요. 맞아요. 어제 예.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 과연 이걸 기회로 사야 될지 알아봅니다. 오늘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성장성 업황 회복 기대감 공전 올해 확실한 주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는요? 조정은 실패다. 이렇게 조정은 실패다? 네, 조정. 조금만 더 설명을. 네,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실패라는 조정은 것을 실패다. 기억하셔야 된다. 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락할 때 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허,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예, 궁금하네요. 자,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봅니다. 근데 저도 좋게 이야기는 했는데 네. 막상 뭐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반도체 쪽에. 네, 지금 시장에서 아마 대부분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이제 워낙에 주도주가 반도체랑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이쪽에서 많이 종목을 찾으실 거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5월 달은 무조건 개별 종목 장세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주도주가 가기는 힘들 거다라는 부분을 5월 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체감은 별로 안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2745까지 오늘 올라와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전 단기 고점이 2779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사실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건데 네. 이러한 동안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강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부 유리기판 쪽들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반등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네. 전체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어야지 우리가 먹거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어야 될 종목들이 그렇게 조정이 많이 안 나왔어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이 그냥 계속 고점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선에서 그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을 새롭게 사야겠다라고 했을 때 매력도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는 반도체를 올해 확실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 한 저희 또 추석 때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코스피가 단기 고점 근처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또 반등이 좋은 이야기를 좀 같이 동반을 하고 상승이 나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우려감을 약간은 좀 잦아들게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는가? 아니면은 계속 걱정하다가 걱정이 살짝 잦아들면서 상승이 나왔는가? 기술적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좋은 이야기는 당연하게 여러 수급들이 같이 동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기술적인 매크로 수급이 동반되는 그러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최근의 상승은 약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을 살 준비는 해줘야 돼요. 살 네. 준비는 해줘야 되는데 HBM, 뭐 그 다음에 CXL, 뭐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등등, 뉴로모픽 등등등. 뭐 그 다음에 최근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뭐 전공종, 후공종 이러한 쪽들 한번 싹 봤는데 살만한 종목이 손가락에 다 들어가지가 않더라. 다섯 손가락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 전부 다 오늘 하락했던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그냥 기승전,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이쪽 종목들이 완전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은 시간을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좀 더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제 또 주도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주도주고 사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롭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은 어찌됐든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 무조건 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타이밍이 올 때 반도체 중에 또 어디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인가 요거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최근 상반기 동안에는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뭐 이제 CXL이나 HBM 쪽에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분위기가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또 전공종이나 후공종 쪽이 새롭게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반도체를 살 준비를 하되 조금 더 흐름을 볼 필요성 그러면서 확실하게 시장을 주목을 받는 쪽을 접근을 할 준비를 선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탑픽은 없다. 탑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제일 낫겠는데 싶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 중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타이밍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예 안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종목으로 따지니까 없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조정할 때 사는 게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식이 빠지면 항상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것은 상승 초입 구간에 즉 상승 파동이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있으면 네. 1파 조정, 1파 반등하고 나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2파 조정 때는 매수 기회지만 3파 상승, 즉 이제 추세적으로 강력히 상승하고 나서 조정은 4파 조정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하락 A파의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그래서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미 주식이 한 5배씩 대다수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는 5배씩 올랐거든요. 네. 저점 대비 22년 저점 대비. 그러면 5배 올라온 주식이 실적을 받쳐주지 않는 주식은 이제 10배는 못 가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배가 못 갑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업황이 산업의 성장이, 그 산업의 성장이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배는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새로운 AI 혁명식 보유적 10배를 갖고요. 108달러에서 거의 10배 갖고, 나머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중소형주 관련 AI 반도체는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지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HBM 관련 매출이 5%에서 올해 한 20% 올라다가 아직도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메모리 쪽에서 전체.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저가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는 좀 안 되는데 2.6배 정도. 그러면 중성주 그보다 2배 정도 더 올랐기 때문에 5배. 그럼 중성주 이미 1월부터 3월에 고점이 다 나온 상태고 그러면 이제 벌써 5배가 조정받을 때 대다수가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익 실현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조금 빠지니까 기회다 해가 사게 되면 대다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항상 세상은 주식 시장 반복됩니다. 작년에 8월, 7월 달에 2차 전지 양극재 급등하고 나서 8월에 조정받으니까 9월 달에 대다수 다른 걸 손절하고 걸로 갔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네. 포스코홀딩스 보면 전부 다 실패했거든, 지금. 그것은 빠졌을 때 매수 기회가 실패의 기회라는 거죠.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만 지금 저는 이래서 2차 전지 반도체 뭐 비교해서 5월 25일 강연도 하는데 네. 이미 AI 반도체는 시세가 끝났다. 5월이 마지막 기회다 반등할 때 엔비디아도 마지막 기회고요. 이미 저는 3월 달에 반도체 나오셔야 된다.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뭘 들어가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현재 조정기에는 매수 기회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몇 배 수익 난 사람이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단계고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작년도부터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15개월 주식이 오르면 네. 17개월, 15개, 17일 내에 변곡점이 대다수 생깁니다. 아무리 잘 가는 주식도. 그러면 변곡점에 와서는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네. 이미 대세 상승한 후에 3월에 목표가가 대다수 도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또한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한다고 대다수 많이 그러지만 아직도 DDR5 가격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3.4달러 내외에서 한 1.5달러 이하로 왔었거든요. 네. 지금 1.7달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저가 대비 30% 올라왔는데 이제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4달러 뭐 내외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네요. 내년 정도 돼야만 제가 보기에 2.5달러 내외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느린 회복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드라마틱하게 AI 반도체처럼 그렇게 수익이 나오지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정도는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상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회가 있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기가 탄탄해서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최근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니까 주식 올라갔는데 그 얘기는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한다는 건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 둔화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미리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3월 달에 고점이라면 올해 9월 달에 10월 달에는 미국 경기가 나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일시적인 침체라도 미국은 일시적인 침체에 들어간다. 그래야만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미리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내년에 하반기에 다시 미국이 저는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다 공장 짓고 있던 거기서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다시 반도체는 사상 고점 돌파하고 시도를 하지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는 경기가 하락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눌림목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눌림목에서 어떤 거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가장 안전한 주식은 저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 AI 반도체를 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50% 100%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내년까지 보면 뭐 계속? 50% 100%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너무 삼성전자 안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 다 실망하고 다 팔았는데 네. 그럴 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수주하고 나면 그냥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뭐 늦어도 하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 게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반도체 쪽은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말하는 뭐 10만 전자라든지 뭐 20만 닉스 이런 거는 좀 하반기 생각하면 갈 거로 보시겠네요, 그러면? 네, 더 길게 지금 보실 것 오늘 같은데? 또 어제 엔비디아 빠졌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 전에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 확인 안 했네요. 900달러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목표가 갔는데 세상에
전 세계 예외 반도체 주식이 조정 안 갈 주식은 없습니다. 대장주니까요. 대장주니까요.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는 7만 원대인가 그때부터 갔으니까 네. 21만 원 정도가 3배입니다. 그러면 19만 원대 왔기 때문에 거의 3배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서 19만 원 내외에서 사서 18만 사봤자 수익률이 뭐 1, 20%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할 오히려 15만 원대가 내려가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미 목표가 왔다. 하이닉스는 20만 전자. 뭐 20만 전자 여기서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뉴스만 보면 20만 전자 때문에 내가 막 사는 사람들인데 네. 다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보면 10만 전자는 당연히 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상 고점 대비 시작을 하면 50%는 반드시 갔습니다. 50%에서 3배 정도. 그러면 96,800 50%면 15만 내잖아요. 15만 원, 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15만 전자는 봐야 된다. 10만 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96,800원 돌파해서 10만 원 그건 의미가 없고요. 네. 96,800 10만 원대는 거기서 10%도 안 되는데요. 항상 사전 고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50% 내외가 가기 때문에 15만 전자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도 그럼 20만 원 넘을 걸로 보세요? 20만 원 저는 장기적 20만 원에 70만 원까지 봅니다. 27년도까지. 네, 27년도까지.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과거의 현대반도체 때 주가가 70만 원대였거든요. 그 역사적인 주가를 넘을 거다. 그러면 지금 뭐 20만 사면 그래도 3배는 되네, 그죠? 네네, 한 그러네요. 27년도 그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모자 모르겠으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나 그래야 봐요. 될 것 같은데. 김영일 전문가도 이 10만 전자 20만 닉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86,000 전자가 도달이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코스피가 말씀드렸듯이 2,779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86,000 전자를 어느 정도 뚫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가 2,800 정도는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것도 약간 잦아든 거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도 잦아진 거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네. 5월 중순에 또 이제 물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게 3%대에서 계속 놀게 되면 연준은 우리는 지금 경제 튼튼하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을게 2% 확인되면 그때 그렇죠. 금리 내릴게 라는 확연한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3%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무언가 엄청나게 좋게 반응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거에 10만 전자가 이제 또 도달이 됐을 때 10만 전자를 한번 노렸을 때가 코로나 구간이었어요. 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유동성이 폭발이 되었었던 그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3,043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았었던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코스피가 그때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때 대비해서 그래도 업황 회복 기대감, 뭐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코스피가 2,900에서 3,000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에 이제 이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역대급 상승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역대급 상승장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그래도 그나마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만 전자는 지금 바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그나마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85,000, 6,000 전자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먼저 이제 10만 전자 보시기 전에 8만 원 중반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는 뚝심 있게 그냥 삼성전자 믿고 간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시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 팔면 의천전자까지 갔는데 또 조정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AI라든지 반도체에서 AI가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고 그거에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관련해서 대장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 엔비디아의 그 인셉션 회사, 그러니까 이게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그런 회사가 처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폴라리스가 다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말고 이쪽으로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우선 AI 쪽으로 한 번만 더 조금 집중을 해보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매력도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반짝이에요. 반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셉션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파트너 그룹, 엔비디아가 약간 키워주는 그런 느낌? 네,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거더라고요. 해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라리스 쉐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제대로 받아준 종목군들은 폴라리스 그룹주밖에 없습니다. 폴라리스 AI가 가장 잘 받아준 거고요.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수급이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주면서 오늘 시장을 완전 주도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구나. 바로 수급만 봐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주들 뭐 보게 되면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따라가는 모습 2등주라고 봐야겠죠. 네. 뭐 그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정도도 오늘 그냥 살짝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 그냥 완전하게 저는 오피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냥 폴라리스 AI 딱 하나만 봤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엄청 샀으니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죠. 얘 하나만. 얘 하나만. 얘 하나만.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러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제가 우리가.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그나마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픈 AI와 실질적인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저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최근에 추세는 좋지만 폴라리스 AI 대비해서 수급 받아준 거 보게 되면 수급을 잘 받아줬나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합니다. 앞선 구간 매물대를 뚫어줄 만큼 저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 뭐 셀바스 AI나 혹은 이제 솔트룩스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그냥 완전 메말라 있어요 수급이.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소외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가는 건 그냥 극히 폴라리스 그룹주 그 중에서도 폴라리스 AI 하나에 국한된 거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장의 모습을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난이도가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5% 6% 떨어질 때 그때는 그냥 안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 올라가는데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낚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난이도가 더 높지 않나. 요즘 시장이 그만큼 살 게 많이 부재한 거고 그래서 커플링 매매로 폴라리스 그룹주들 가니까 다른 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면 또 순식간에 물리기 좋은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종목들은 폴라리스 AI 제외하고는 저는 매력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일단 인프라 구축이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지금은 엔비디아는 뭐 이제 GPU 칩이니까 인프라 서버 AI 반도체 서버를 만드니까 이제 인프라 구축되는 쪽이 네네. 많이 올라갔고요. 그럼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되고 나서 다양한 실생활에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은 AI 반도체는 시장 이렇게 인셉션 프로그램 이런 것은 뭐 스타트업에 다 뭐 소스까지 공개를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축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이 가능한 쪽으로 이제 열어준 거기 때문에 네. 이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피스 같은 게 한글과 폰도 잠깐 가다가 말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뭐 회원사가 됐다고 바로 뭐 어떤 실적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은 이제 관련된 뭐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도 뭐 예를 들어서 전력 반도, 제조 반도 많이 올라갔고 10배씩 바닥에 23년도 저가 10배, 그다음에 강원 칩스도 10배.
한글과 컴퓨터도 3배. 그러면 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하면 비슷하게 올라가요. 즉 후발주자라 그러죠. 그러면 이 주식도 한 700원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4,300원이 플러스 AI가 고점이거든요. 계속 실적은 뭐 15억 이익 냈다, 적자 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 SI 업체라든지 솔루션 업체들은 뭐 워낙 마진이 적기 때문에 또 그래요. 소방청이나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고기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확산이 안 되는 거죠. 네, 매출 고객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뭐 한글 컴퓨터 대다수 잡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주가 측면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싼 1,000원짜리가 있네. 그래서 지금 3,000원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321원, 10년 고점을 돌파할 거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6,0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단기 그 정도만 보면 되지. 근데 상한가에서 갔으니까, 뭐 하루에 올라가면 뭐 그냥 5,000원, 6,000원 가니까, 네. 위에서는 이제 조정하면 이런 것은 사면 안 되고 갈 때 같이 샀다가 빨리 팔고 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매매할 사람들은 뭐 매매를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A부터 G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밀릴 때 담을까 이런 관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인지 여부 체크를 해봤죠. 또 대장주들의 전망 해봤죠. 그리고 오늘 뜨거웠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까지 산과 나무를 좀 다 봐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 반도체 우선 보기는 해야 되지만 맞아요. 아직 종목적인 매력은 아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님께서 네. 솔리드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사셨을까요? 딱 그 종가네요. 매수가가 5,880원에 비중은 10%고 오늘 솔리드 계속 오늘 지수처럼 반락했다, 반등했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쭉 사고 있는 부분들은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가 5,400원에서 지금 살아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계속 살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추세적인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무님, 솔리드 좀 계속 갈까요? 아니면 다시 좀 지지부진해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가요? 왜 어렵냐면 네. 좋은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5G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뿐이지 계속 실적 좋아지고 있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어찌됐든 5G는 미래에 반드시 또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기술이잖아요.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뭐 6G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또 최근에 뭐 위성 사업이 계속해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 5G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한 차례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게 보고 있는 업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가 안 되면 사실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솔리드가 지금 현재 단가 구간을 봤을 때 지금은 반드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현재 구간을 돌파하고 소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딱 현재 매수가에 갖고 계시는 이 구간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5G 관련된 종목들이 무언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시장을 주도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솔리드 자체적으로 무언가 실적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타나 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절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수급이 쏠리지 못하면 상승이 나오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잘 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주목받는 업종, 주목받는 섹터군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솔리드나 혹은 5G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잘 갔었는데 또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다. 뭐 사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솔리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고 HFI도 그렇고 다 사업적인 내용은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와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도 두 가지의 방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5G가 한 차례 정도는 전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리드가 지금 상대적으로 박스권 저점 구간에 있는 가격 단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5,000원 초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구간대까지 떨어질 때 요거를 기다렸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언젠가 5G 쪽은 한 차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고, 그게 몇 개월이 됐든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수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는 어느 정도 한 그래도 2, 3주 정도 내에는 수익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시장도 불안하고 다른 종목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솔리드는 지금 현재 구간 못 돌파해 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시 박스권 저점 간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이신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현재 구간 못 틀어주면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구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리하는 방법.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바로 가지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래도 1차 목표가는 6,500원 설정해 드리고, 이 구간 바로 또 상승 나오면은 6,500원은 또 1차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고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천장을 뚫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선 목표가 6,500원, 그리고 5,000원 정도까지 왔었을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앞서 말씀해 주신 서진 시스템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라는 사유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멈췄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또 한 변동성 하는데, 라스트 사무라이님께서 HLB를 올려주셨습니다. 사신 가격은 104,000원. 그리고 비중이 많으세요. 지금 비중이 4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바로 저기, 저 가격대에서, 우리가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HLB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HLB 이쪽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HLB는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관련된 게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 미국의 병원 처방목도 들어가고 좋은데요. 요 HLB를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2012년도 740원에 이게 한 50배, 100배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 종목입니다. 한 200배 올랐는데 한 번 사서 팔지 말아야 되는 바이오주 유일한 종목. 왜냐하면 2011년도, 12년도에 LSK 바이오에 투자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HLB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제일 박사들이 항암 관련된 기술 개발 박사들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LSK 바이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알면 이렇게 이런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관련된 개발자들이 뭐 이제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돈을 들여 그게 개발해 사는지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바이오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겠죠. 특히 바이오주는 바닥에 있다가 초창기 딱 뜰 때 다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HLB 갔죠. 뭐 에코 저기 아리테오젠 가죠. 네. 그다음에 그전에 레고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를 비슷하게 가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장외에 있을 때 바이오주들은 주포가 다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명이 큰 세력이 하면 다 같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시세가 늘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여름 정도에 내가 바닥권에서 그냥 사놓고 있으면 네. 어떤 바이오든지 사놓고 있으면 한 2, 3년, 2년 정도, 3년 거의 다 100%는 다 나와요. 아주 쉽습니다, 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작년 이 시간대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3만 원 정도가 H1B는 바닥권의 박스권 하단이니까 요렇게 3만 원대 사놓고 있으면 나는 이 3년 기다리면 100% 먹으면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먹으려고 안 사놓고 바닥에 있으면 절대로 안 사요. 그래서 이제 가면 여기 지금 원봉을 줬잖아요. 월봉이 원봉을 줬어요. 월봉이 크게 올라서 원봉 줘서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사가지고 10만 4천 사서 전문가님 얼마나 가요? 번전할 수 있을까요? 깨먹죠. 지금 번전 이상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3만 원에서 2만 5천에서 12만 5배 올랐잖아요. 네. 3배, 5배, 10배 가면 주식은 거의 끝납니다. 그럼 5배 왔으니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럼 만약에 다시 사겠다 그러면 이것은 돌파하고 났을 때 그때 사야 안전한 겁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10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만 5천 사서 가면 다시 이 주식은 30만 간다면 20만 그러면 가능하지만 지금 모든 주식이 일봉 차트도 보시면 파동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 파동이 보시면 제가 손가락 3개만 셀 수 있으면 주식은 잘할 수 있다. 차트가 떠놓고 일봉 차트예요. 거래가 3번 실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큰 흐름에 이렇게 행보하고 3번이 나왔잖아요. 네, 네. 3세판이면 끝납니다. 모든 게임은. 간단해요. 그죠? 세상 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세판 끝나고 십자봉이 딱 나오는데 나는 요것을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먹겠다고 와 이렇게 올라갔네. 늘 나는 당하는 개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고 사고 싶으면 많이 빠졌을 때 여름 정도에 재매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HLB 어쨌든 다 끝난 상황. 1차적으로 어쨌든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얻기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매도를 좀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또 추가로 여름에 또 재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그동안 좀 잘 공부로 잘 메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진단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8,020원에 비중 10% 담고 계세요. 몇 달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장중에 매수가 왔을 때는 안 파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목표가를 좀 확실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번을 좀 탈출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라리스 AI를 저는 오히려 삽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장주 가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는 약간은 따라가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대장주가 간다라고 하면 커플링 매매로 이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폴라리스 AI 대비해서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성격을 좀 띠고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특성상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가는 종목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폴라리스 AI가 오늘 상한가를 가고 만약에 내일 더 간다라고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왜 윗꼬리를 그렸을까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8,000원 구간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좋은 물량이 들어가 줬고 이 매물 구간에서 완전히 맞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정도에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해주면 오히려 저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저는 노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라리스 AI의 상승이 과연 얼마나 갈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나가고 내일이랑 모레 해서
폴라리스 AI가 과연 얼마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지, 그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8,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지 요거를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종 종목군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 매도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8,500원, 2차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이번에 기회를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확실히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을 얼마나 챙겨 나올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를 끌어주는 거는 폴라리스 AI이기 때문에 네. 이 흐름 꼭 체크를 하시고 8,000원 매물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8,500원, 9,000원 목표가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좀 뜨거웠죠. 오늘도 원전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원전 SMR 관련주로 박정숙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려주셨는데요. 16,6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아니면 한번 이렇게 매도할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가 버티신 것 같기도 합니다. 12%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뭐 이쪽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 전기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원전이라도 만들어서 전기를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라서.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가져갈까요? 제가 두산 에너지 2만 원대 21년도부터 계속 팔라고만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발전소라든지 뭐 담수 설비, 뭐 원전. 지금 원전은 별로 안 짓습니다. 이제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경기가 좀 나빠지면 전기도 많이 소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AI에 관련된 서버 때문에 전기가 엄청 소비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비스센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물가 원자재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발전 단가도 올라가서 이제 그런데요. 경기가 조금 더 이제 침체가 되면 당연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만큼 이제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지금 주가로는 이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계속 21년도 저 위에서 2만 원대에서 지금도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렴해서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뭐 월봉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만 1,000원 정도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면 주봉은 이렇게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신뢰도 낮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지금 17,9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가 16,000원 이렇게 사서는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다. 21,000원 간다더라도 한 4,000원이면 뭐 그러면 한 20, 30% 된다.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7,900원 정도의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팔고, 특히 초보자들은 이제 기계주 같은 거나 이제 원전주나 이런 것 쪽에 가서 한번 물리면 상당 오랫동안 물리거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 두산 관련 주식이 20년도, 21년도 해서 전체 실적도 좀 나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그런 업종들이니까, 중기계 업종들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만큼 주식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변전 관련주도, 변압기 관련도 마찬가지. 한번 빠지기 싫으면 끝없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된 걸 꼭 정해서 하시고, 오히려 위험하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하면 갈수록 뭐 원전 관련된 고성장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네. 이미 주가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면 지금 11조 정도 됐는데 10배 정도거든요, 영업이익에. 적정 주가다, 현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손절은 21평선 보면 되겠습니다. 16,000원 봐드리겠습니다. 16,000원.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전망이 지금 뭐 되게 밝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를 또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 17,900원, 손절가 16,000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도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김동현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고요. 제우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7,65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3,000원 최고가 찍은 이후에 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님께서는 목표가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2만 원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고 하면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네.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좀 되기는 하는데 자꾸 이제 미증시에서 AI는 이제 좀 단기 과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쵸. 있고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약간의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는 자꾸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지금 저는 반등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체감이 많이 안 됐는데 네네. 지수 자체는 반등이 지금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살 게 없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정말 전선하고 전력 설비 쪽 말고는 살 게 없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냥 이쪽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 말고는 크게 살만한 종목들이 저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살 게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고점에 있는데 시장이 너무 반등이 잘 나와 버렸다? 그러면은 과연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고점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을 더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나마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꾸 단기 과열이라고 하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는 게 살짝 부담스러워져요. HBM 지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HBM이 이제 작년에는 10% 아래 이제 D램 쪽에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30%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도 2분기에 HBM3 양산할 거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이 3분기에 이미 이제 솔드아웃 됐다고 하니까 차세대 HBM에 대한 양산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강한 종목들은 너무 고점에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으면서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죠. 뭐가 애매하느냐? 결론적으로 제우스가 가려면 제우스는 HBM 쪽에서 무언가 활발하게 이끄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결국에는 HBM에 조금 더 대장주 종목들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장주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가기가 힘겨워요.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형들이 여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제우스도 여기서 더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살짝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나마 수급이라도 좀 잘 들어와 줘 있으면은 그래도 이 매물 구간 뚫는 거 한번 봐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18,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이 HBM 쪽이나 반도체 쪽이 시장을 좀 주도해 주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삼성전자 말고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반도체 종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제 뭐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HBM에 대한 좋은 이야기 그러면서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지 결론적으로는 또 제우스가 따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를 들고 가볼까라고 하면 물론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 장비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량들을 나가고 있는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을 당장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이 박스권 저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들고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타이밍이 오면 이 매물 구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해도 저는 늦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18,000원 구간을 먼저 뚫어주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2만 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이 저점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고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 싫고 조정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 못 뚫어주는 거 확인이 됐을 때 차익 실현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육수는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이 좋은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매물대도 좀 두텁고 확실한 모멘텀도 지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네. 매도 타이밍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18,000원이 기준이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졸파고 TV님께서 통신사 LG U+를 보내주셨어요. 네. 사신 가격이 14,100원이고 비중은 5%인데 이분 특징을 제가 알아요. 모든 종목이 다 장투입니다. 다 장기 투자인 상태고 3년 동안 배당을 받으셨는데 이미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만약 갖고 계셨더라면 14,000원이면 제일 높은 구간대에서 거의 사신 거잖아요. 앞으로 5년 더 배당 받아야 수익이 나네요. 장기 전략으로 이거 배당 포함해서 본전에 나올까요? 이러시는데 이야, 길어지는데. 좋은 소리 안 나와요. 네. 제가 이렇게 이분은 40년 전에 주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네. 지금 2021년도 사신 것 같은데요. 동학개미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뭐 아무 주식이나 올라갔어요. 통신주도 막 12,000원에서 16,000원 가고 16,000원 갖다 빠져서 14,000원이니까 싸다고 산 거예요. 물렸으니까 그러면 나를 위안을 사면 자기 합리화는 통신주 배당을 6%나 주는데 6% 물렸다가 배당 받으면 되지. 그래서 배당을 또 계속 받았어요. 3년. 3년 동안 1,850원 배당 받았고 앞으로 4년 정도 배당 받으면 지금 10,000원이니까 14,800원 이렇게 본전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 5년 배당 받고 한 본전. 주식을 본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주식 할 게도 많고 그렇죠.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생기면 사고 싶은 주식이 내려가도 더 사고 싶은 주식들이 많은데 나는 우물안식 개구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물안 벗어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물 밖에 개구리도 많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많아요. 개구리 먹이도 많아요. 그죠? 네. 초파리가 뭐 우물안 살지는 않아요. 우물 밖에도 많이 살아요. 먹이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이죠, 이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요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배당은 이렇게 줍니다. 650원. 작년에 650원 줬고 올해도 그저 650원. 6%네요. 6만 원짜리면 15,000원 뭐 4, 5% 되니까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이 배당보다 더 큰 거에서 결국은 나는 작으면 뭐 한 10억, 20억 되면 한 10억씩 사가지고 6% 배당 받아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캐피탈 게인 즉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 올라가면서 안 팔아도 될 주식들이 가장 좋은데 결국은 주식은 그 기업이 성장해야 돼요. 그럼 이 통신주들이 보면 HTS를 갖다 놓고 별남을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내가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남들이 애널리스트가 다 분석해서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년도 3%, 2020년도 0.4%, 2020년도 0.3%, 2%, 1%. 전혀 성장을 못해요. 경제 성장도 2% 성장하는데 이 회사는 2%도 성장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건 기업이란 것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경쟁력을 계속 혁신해서 매출을 늘려야 됩니다. 매출을 늘리지 않으면 이익을 늘리든지 결국은 매출이 늘어 이익이 늘잖아요. 그걸 기업의 기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주라는 것은 처음에 이동통신 80년대 성장했잖아요. 네. SK텔레콤이 400배, 200배 올라갔어요. 그죠? 그때 이후에는 40년대 이후에는 이 통신주는 정말 잠깐 하는 것 단기 매매는 잠깐 하고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지금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서 두세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든지 보세요. 만약에 지난번 여기 사셨어요. 이분은. 16,000원 갖다 빠지니까 여기 산 거예요. 이거 주식은 팔 때 산 거잖아요. 그럼 손절입니다. 손절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손절. 이렇게 계속 여기서 손절을 자꾸 해야 돼. 성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계나 이런 것도 손절을 두고는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은 고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면 기업들은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서 하시라.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장이 나쁘니까 장이 크게 올라가지 반등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800원 정도 가면 팔고 나오셔서
지금부터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걸로 골라서 그쪽으로 손절하고 가시는 게 낫고요. 배당은 이제는 배당 보지 말고 큰 수익을 보시라. 작은 수익 말고 우물 밖으로 빨리 나오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 시장에 처음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아, 나는 그냥 본전치기 하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초심을 다잡으시고 기회비용을 생각하셔가지고 LG U 플러스 한번 마음을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2부 첫 번째 종목은 저희 툴젠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좀 들썩들썩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볼게요.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